농장 안전. 그냥 뭐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농기계까지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수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좀 놀라운 사실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농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산업 근로자보다 업무 관련 사고를 겪을 확률이 무려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2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농장 안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바로 와닿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농장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고는 어떻게 막고 또 보이지 않는 위협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는 첫 방어선은 뭘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농업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지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농업재해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업무상 손상, 이건 뭐 사고로 바로 다치는 거죠.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것들이요. 다른 하나는 업무상 질병인데 이건 유해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서서히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손상은 남성분들에게, 질병은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물리적인 위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했던 그런 일상적인 사고가 어떻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사실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바로 넘어짐 사고입니다. 이렇게 밭에 쳐놓은 고추 유인줄이나 여기저기 정리 안 된 도구들, 이런 사소한 장애물 하나가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넘어짐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기 4단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1번, 애초에 위험한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힘들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경고 표시라도 붙여야죠.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바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거고요. 핵심은 뭐다? 바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다리 작업, 이게 또 추락사고의 정말 큰 원인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규칙들은요, 그냥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 안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항상 2발과 한 손, 그러니까 3점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요. 사다리 각도는 75도,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아, 그리고 맨 위 2칸에서는 절대 작업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 문장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경운기가 우리나라 전체 농기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50%가 넘는다는 거죠. 이 한 문장만 봐도 경운기를 다룰 때 왜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죠. 왼쪽처럼 기계에서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오른쪽처럼 차량을 마주보고 손잡이 잡고 차근차근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위험한 낙상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첫째, 회전하는 모든 부분에 보호 덮개를 꼭 설치해야 하고요. 둘째, 헐렁한 옷 말고 몸에 딱 맞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일반 목장갑 있잖아요. 이게 기계에 말려 들어가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회전기계 주변에선 절대 끼면 안 됩니다. 물론 정비하기 전에 전원 차단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사고들을 다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협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약을 뿌릴 때 내가 농약에 덜 노출되려면 앞으로 가면서 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뒷걸음질 치면서 뿌리는 게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9배. 이게 바로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걸어가면 내가 방금 뿌린 농약 안개 속으로 내 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뒤로 걸을 때보다 농약 노출량이 무려 9.9배,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엄청나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농업인들이 어디가 가장 아픈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허리가 47.3%로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 다음이 무릎이고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나 무거운 걸 드는 일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열탈진과 열사병의 차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땀이에요. 열탈진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진짜 위험한 열사병은 오히려 땀이 안 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땀이 멈췄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응급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분유 처리장이나 어떤 저장고 같은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구하겠다고 직접 뛰어들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첫 번째 방어선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개인보호 장비, 우리가 흔히 PPE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좋은 예시죠. 모자, 토시, 장화까지.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은 작업복은 농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개인 갑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하루는 올바른 복장을 갖춰 입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장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걸 다룰 때는 5등급 배임 방지 장갑을 껴야 하고요. 햇볕이 강할 때는 자외선을 제대로 막아주는 UV400 인증 보안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이랑 오늘 내용의 최종 정리가 되겠네요. 절단 사고 같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절단된 부위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젖은 거즈로 싼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차갑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절대로 직접 얼리면 안 됩니다. 얼음물에 담그는 건 괜찮지만 얼음에 직접 닿게 해서 꽁꽁 얼려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안전수칙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안전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니까요.